꼬마 빌딩,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리는 아직 부담스럽고 경기는 불확실하고 공실 걱정은 여전한데 그래도 주변에서 꼬마 빌딩 얘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6년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금리가 아직 높은데 수익률 계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사면 안 되는 물건과 살 만한 물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꼬마 빌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6년 지금 꼬마 빌딩 사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꼬마 빌딩 시장은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리 부담과 공실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26년 현재도 그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온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좋은 물건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줄고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는 시기에는 입지가 좋고 수익 구조가 탄탄한 물건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가 오르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일단 사면 오른다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죠. 물건을 제대로 골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오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꼬마 빌딩 가격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꼬마 빌딩 실거래가는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정점을 찍었고 금리 인상과 함께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서 24년 사이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 대비 실거래가가 10에서 15%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25년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부 핵심 입지 물건들은 거래가 소폭 회복되는 흐름이었지만 외곽이나 비선호 입지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26년 현재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입지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시기인 걸로 보여집니다. 강남, 마포, 용산, 성수 같은 핵심 상권 인근 꼬마 빌딩은 가격이 버텨주고 있거나 소폭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반면 배우 수요가 약하거나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가격이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실률도 같은 방향입니다. 핵심 상권 1층 상가는 공실 기간이 짧고 임대료도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유동인구가 줄어든 상권은 공실이 길어지고 임대료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같은 꼬마 빌딩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흐름에서 읽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평균값으로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개별 물건의 입지와 수익 구조를 직접 실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리가 아직 높은데 수익률 계산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꼬마 빌딩은 지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수익률 구조를 제대로 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현재 시중 담보대출 금리가 연 4에서 5% 수준입니다. 꼬마 빌딩 투자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면 이 금리보다 높은 임대 수익률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5에서 60%, 많으면 80%까지 활용한다고 했었을 때 세전 기준으로 연 4.5% 이상의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어야 금리를 감당하고도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 입지 꼬마 빌딩의 현재 임대 수익률을 보면 보통 3에서 4% 수준입니다. 금리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많이 활용하면 이자가 임대료보다 더 나가는 역마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물건을 지금 사는 건 시세 차익에 베팅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 수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임대 수익률이 연 5에서 6% 이상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금리가 4에서 5%라도 수익 구조가 성립할 수 있고 물론 핵심 입지 대비 시세 차익 가능성은 낮지만
현금 흐름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환경에서 의미 있는 꼬마 빌딩 투자는 임대 수익률 연 4.5% 이상이 나오는 물건이어야만 합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물건을 걸러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사면 안 되는 꼬마 빌딩은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금은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실이 이미 있는데 임대 수요 근거가 없는 물건입니다. 공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실인데 왜 공실인 건지, 채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권이 쇠퇴하거나 유동인구가 줄어서 공실이 생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도 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전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나간 경우가 있거나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공실인 경우는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실의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대 수익률이 연 3% 초반인데 대출 비중이 높은 물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4에서 5%인 환경에서 임대 수익률이 3% 초반이면 대출 이자를 임대료로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자기 돈을 넣어야 유지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시세 차익으로 만회하겠다는 계획이라면 그 시세 차익이 언제, 얼마나 날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로 역마진 구조를 버티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화가 심한데 건물 가치만 반영된 가격인 물건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건물인데 가격이 토지 가치가 아닌 건물 가치까지 반영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매입 후 대규모 수선이 불가피하고 건물 감가상각도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만으로도 가격이 정당화되는지, 건물 없이 땅만 사는 가격으로 봐도 괜찮은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살만한 꼬마 빌딩은 어떤 물건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조건을 현실적으로 갖춘 물건이라면 2026년에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 수익이 연 4.5%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고 실제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 수익률이 연 4.5% 이상인 물건입니다. 공실 없이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그 물건의 임대 수요가 검증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금리 부담을 임대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률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토지 가치가 건물 가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건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땅은 입지가 좋으면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토지 비중이 높은 물건은 건물이 노후화돼도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매매가를 비교해서 토지 가치 비중이 전체 매매가의 70% 이상인 물건을 우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입지의 물건입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 도시재생 구역 지정,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같은 호재가 이미 착공이거나 승인 단계에 들어간 지역의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지금 당장 시세 차익이 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많게는 5년 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치가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이 조용한 틈에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호재를 먼저 읽는 사람이 가져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시장이 오르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을 고르는 눈이 수익을 결정할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물건을 보시면 2026년에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꼬마 빌딩 시장을 솔직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묻지마 매수가 아니라 기준을 갖고 골라 사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익률 기준과 물건 조건을 체크리스트로 갖고 다니시면서 좋은 물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이 건물 경매 공부하는 카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매로 건물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건물 경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경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